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벤처 캐피탈이 하는 사업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복귀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주된 내용은 상승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2월 22일부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상승의 주체 수급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지라인을 어디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틱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되겠죠. 이러한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직접적으로 벤처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벤처 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시리즈 A까지 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어느 기업을 엑시트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제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데이업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여기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하시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치시면은 제가 그 영상 제작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뮤직하우, 그리고 캠핑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지금 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혹시나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차트를 보시면 일단 2023년에 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이때죠. 이때 잠깐 상승을 한 모습인데, 이때 당시에는 휴맥스 모빌리티가 IPO 돌입 소식에 각광을 받아가지고 같이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 올해 1월, 2월부터는 이 바닥재 회사 녹스 인수 추진 소식에 계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죠. 일단적으로 지금 2월 22일부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하락은 지금
다시금 52주 신고가를 찍고 그리고 5%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아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찍고 있다 보니까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과 그리고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지지라인을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라고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23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6월 3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3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일 이평선과의 거리가 이격도가 좀 상당히 벌어졌다 보니까 이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까지는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간의 이격도는 더욱더 상당하죠. 그래서 21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면 제가 기간 설정을 2월 22일로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2월 22일부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개인이 2월 22일부로 현재까지 340만 주 정도 매도 중에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260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어요. 기관 같은 경우 95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는데 특히 기관 같은 경우 사모펀드에서 대부분 매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세죠. 6월 4일 그러니까 어제부로 해서 5월 8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부분만 해도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23,000주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반대로 22,000주 정도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개인의 매도세를 외국인이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오늘 같은 흐름은 골드만삭스라는 이 미국계 기업에서 4만 주 정도 순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루하루마다 이 수급의 주체가 어떤 곳에서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지금 2월 22일부로 제가 기간을 설정을 했거든요. 순매수 거래원 순위가 삼성 창구에서 100만 주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32만 주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고 노무라 증권에서 22만 주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 일본 증권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증권사에서도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어느 정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안타 증권 다음 순위에 있고 HSBC 이게 홍콩 쪽인데요. 15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건 스탠리에선 10만 주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골드만삭스 오늘 매도가 나온 골드만삭스의 순매수를 좀 살펴보자면 지금 15위밖에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15위권 안에도 들고 있지 않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잔량 매물이 어느 정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증권 중계가 252주 정도 있는데 이 모건 스탠리 말고 골드만삭스의 매수 잔량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튼 삼성 창구와 이 한국투자증권의 창구에 대해서 매수세가 많다 보니까 이 창구에서 과연 매도세가 나올지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